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죠? 네, 오늘 일요일이고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책을 펼치고 있고요. 오늘 이하영님의 책을 읽을지 아니면 사랑에 관한 책을 읽을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습관이네. 지금 보니까 약간 네, 서재로 가서 책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던데 너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요? 대화의 정서 읽고 이하영님 책을 더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에 숨은 진심을 발견하는 사이? 이 뭐지? 특정한 질문을 금기시하는 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감정 자체에 없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질문 자체에도 없고 그름이 없다.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질문을 해야 할까?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바운더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특정한 질문에 자극을 받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그 고민을 상대방이 정확히 겨냥한 것에 기분이 상해서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개인사를 아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역할을 할까? 이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오픈하는 거. 서로의 사정을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본인만의 생각이죠. 이 배려와 이해한다는 게 나의 그 개인사라던가 아픈 부분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난 지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이, 무슨 질문을 해도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질문에 숨은 진심을 발견하는 사이가 됩시다. 글쎄요. 상대방의 의도를 글쎄 그냥 질문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질문 끝없이 하는 그 질문 지옥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잘 들으면 관계가 슬슬 풀린다. 스스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누구나 죄송해요.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과 왜 이래? 왜 그럴까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뿐.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잘 들으면 관계가 술술 풀린다. 말을 잘 들어준다는 의미.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등산이요? 저도 좋아하는데 온산에 자주 가세요? 북한산, 한라산. 한라산 만만치 않은데 5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 취미를 몰아쓰는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자신의 재미난 일화를 떠들어댑니다. 등산이 취미라는 그 사실로 과연 나에 대해 무엇을 알까? 이 단순한 정보 하나로 말한다고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등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은 경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경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사람,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들어주기 힘든가 싶은 사람, 내 말보다 스마트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 듣기 힘들다고 그만 말하라고 하는 사람, 왜 우리는 경청이 어려울까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애들이 버릇없이 키우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애들 엄마 장례 마지막이었어요. 발인하고 저도 아이들 정신이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라디오에 나온 실제 사연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그 가족을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못한 채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화제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이고 진리라는 듯이 상황을 예단한 뒤 멋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별일 아닌 일로 불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넘기라고 말도 합니다. 경청은 공감에 머무르는 것. 비폭력 대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나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공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경청은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위로하거나 어떤 기분으로 반응할지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온전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청은 나의 존재 자체로 공감에 머무르는 것이다. 경청이 필요한 순간.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일수록 경청이 필요합니다.
친밀할수록 다 안다고 생각해서 묻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그냥 회사를 때려치운 아들로 보일 수 있어도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는 아들만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전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내 방식대로 너의 행동을 생각하고 판단했어. 이제는 어떤 이야기든지 듣고 함께하고 싶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간 듯한 배우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따로 식사하는 가족, 싸울까봐 문자 메시지를 제어하는 부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족, 말을 걸면 짜증만 내는 아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들어주겠다고 마음먹자. 내 생각을 버리고 듣자. 더 멀어지기 전에 다가가자. 공감으로 곁에 머무르자. 이하윤예. 네. 너무 좋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변경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사랑할 것입니다. 또 아는가?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응? 돈에 대한 거. 부의 시작점, 인간, 상간,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부자가 됩니다. 상간,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상간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미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미래의 단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베푸는 미래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사람을 만나야 변합니다. 당신의 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운이 오늘을 결정하고 운명은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되고 미래의 운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되돌아볼 때 오늘의 변화를 운으로 평가합니다. 이 생각은 또다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운으로 드러납니다. 이 생각. 결국에 운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마음속 무의식에서 나타난다. 운은 우리의 무의식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다. 인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입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성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대로 움직이며 삽니다. 그 습관화된 생각, 무의식의 관념이 우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 습관화된 생각, 무의식의 관념이 우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이끕니다. 부의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책을 읽을 때 세상의 인연이 발생하고, 운동할 때 새로운 눈이 생기며, 명상할 때 마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이 기본기에는 늘 공간이 있었고 그것이 즐거울 때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밥을 먹듯 책을 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일상의 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습관이 바뀔 때 삶의 여정은 바뀌게 됩니다. 하루의 습관이 바뀔 때 삶의 여정은 바뀌게 된다. 부와 성공을 위한 작은 사치는 공간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 느낌 속에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습관이 바뀔 때 나의 시간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과정을 선택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펼쳐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그 습관의 변화,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습관의 변화. 돈에 어떤 의미를 담는가에 따라 돈이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의미를 부여할 때 돈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돈에 의미를 부여할 때 돈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당신은 돈에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담고 싶은 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유죠, 자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에 건강의 가치를 담으면 돈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이 돈에 건강한 가치를 담으면 돈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와 비타민을 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에 담는 그 가치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가치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간을 사서 나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그 미끼를 가지고 있고, 시간은 돈이라는 그 미끼. 돈은 자신을 이용해 시간을 낚고 있습니다.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고 있지만 다음날 또다시 내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돈은 곧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습니다. 돈은 곧 시간이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그치.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자체의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는 그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돈은 시간이다. 풍요의 자리에 머물러라. 즐거워 보이지만 즐거운 척 하는 거다. 풍요의 자리,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공간적인 자유도 있고 인간적 집착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풍요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돈보다 큰 게 부보다 큰 게 풍요, 풍요보다 큰 게 행복, 자유.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과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질적 돈을 통해서 정신적 부를 얻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고 돈의 흐름입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 정신적 부를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문다.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뇌가 스탁되는 느낌이 나지?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 감동적이에요. 그 풍요를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다. 풍요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 풍요를 통한 나의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최종 목적지. 그래서 앞서 물질적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위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흐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울림, 내면 에너지가 영감을 일으키고 그 영감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의 에너지로 마음을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합니다. 마음의 풍요, 나의 마음의 풍요.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에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인 돈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나에게 돈은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돈의 회전과 부의 순환은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태풍의 눈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풍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다. 너무 좋아.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무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그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한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그곳,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은 설레일 수 있고 이 설레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행복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을 정의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느낌. 나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행복한 곳에서 딸기. 지금도 행복하니까요.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십시오. 나 감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나쁜 건가 했는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하이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깨달은 인생의 비밀.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네.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과정에 있어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예.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다. 아닌데 오늘을 즐기고 있는데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열심이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은지, 열심이라는 그 효율.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의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시보스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시시보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올리듯이 당신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올립니다. 무겁지는 않은데
오늘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독되어 즐겁게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책을 읽는 이 순간에도 너무 즐거워요. 즐겁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시간은 환영입니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에 솟아오르듯 그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인생을 펼쳐낸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그 삶을 숙제로 내줍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밌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 아래에서 곧 펼쳐질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을 즐겨보십시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을 즐겨보십시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20대를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맞아요.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맞아. 감동. 자신에 대한 그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선물 받게 됩니다. 내에 대한 그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질문, 오늘의 감사,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감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다. 너무 좋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감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다. 감동적이에요.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감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눈앞에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와 커피, 책상, 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며 외면도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부자들의 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입니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 남깁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합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을 남긴다. 그러면 있는 자가 돼버립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집니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이 감사라는 거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에린이 그쵸? 근데 진짜 감사라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에린님 독서하느라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